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CDC가 주 정부들에게 11월에 백신 배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바 있는데요. 조지아주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해당 백신 배급 준비를 이끌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아직 백신 배급 체계의 예산원을 정하지 못했으며 관련 허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DC는 11월의 백신 보급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은 분량의 백신만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노동부가 $300의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신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예상일은 빠르면 이달 중순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넷 데일리 포스트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크 버틀러 주 노동장관은 실업수당 관련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일 또는 18일부터 추가 연방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 추가 실업수당은 8월 초를 기준으로 소급돼 지급되며 최소한 4주가량은 지급이 보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학사년도 표준화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표준화 시험을 면제해줬던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학사년도의 시험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조지아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재개도 심각한 부하가 걸려 있는데 표준화 시험은 학생과 학교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리처드 우드 조지아주 교육감은 연방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해당 시험들을 시행하되 중요도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화 시험 결과는 학생이나 학교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8월의 실업률이 8.4%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최초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는 140만 개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월의 3.5%보다 높은 수치며 일자리는 2월에 비해 1,150만 개 적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해당 실업률 감소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업계, 전문직, 레저업계, 교육업계, 보건업계에서 눈에 띄는 일자리 증가가 보였으며 연방 센서스국은 약 24만 명을 임시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영상을 2개를 게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줘서 고맙다며 빌보드 1위 아티스트를 따라서 마스크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축하의 말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BTS를 그만 이용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버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BTS 멤버 제이홉의 글을 언급하고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BTS 멤버 지민이 코로나19에 관한 응원 메시지 영상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며 정말 완벽하게 멋지다고 말하며 우리는 같이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고 의료계 종사자와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위로와 치유의 말을 건넨 BTS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역 실패를 책임져야 할 WHO 사무총장이 BTS의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날선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가 팬데믹 선언을 지연시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 또 최근에는 WHO 코로나19 기원조사 연구진들이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 이후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콜로라도 연구진은 쥐의 경우엔 코로나19 슈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연구진은 흰발 생쥐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 쥐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숙주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쥐에 많은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했더니 감염이 됐고 다른 동물에게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을 확인했으며 또 쥐를 통해 감염된 동물들도 또 다른 동물 집단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쥐를 매개로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토니 스콘츠 박쥐 바이러스 전문가는 희박한 확률이지만 0%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박쥐에서 인체로 옮겨와 팬데믹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에 의해 소 약 5,800마리를 태운 파나마 국적 화물선이 일본 가고시마형 동중국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3명 중 4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일 늦은 저녁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동중국해에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걸프 라이브스톡 1호가 전복됐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선 안에 있던 소 약 5,800마리, 그리고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국적의 선원 43명 중 41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원 중 1명은 바다에서 하루 가까이 구명조끼만 입은 채 버티다 구조됐고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바다 위에 숨진 채 떠다니는 소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화물선의 경로는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산채로 동물을 수출하는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새로운 규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소, 사슴 등 가출 수출액은 작년 상반기에만 약 5,4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보건당국은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만약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손 세정제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